노란봉투법 시행령. 요게 이제 결국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밀고 간다. 노란봉투법도 이제 네. 정말 일파만파 백만파로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 이 노란봉투법을 정말 저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정말 악소리가 난다. 절대 지금 기업들 엄살 떠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큰일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만나거나 얘기를 들으면 양반이 약간 좀 과장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건지 진짜 큰일 나서 얼굴에 그냥 써 있는지는 우리가 그 정도 알잖아요. 네. 정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이 뭐 수백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저는 진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하면 골병 들겠구나. 아 그럼 대한민국 경제 원화가 더 밑으로 가겠네. 그렇죠. 야 환율 더 오른 쪽에 그러니까 원화값 더 폭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이것도 저는 그런 좋다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 골병 들고 있어. 그렇죠. 이것도 문제고 이러면 이제 뭐 아까 얘기 뭐 끝내긴 했지만 이제 조만간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서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 경제 서민들한테도 큰일 날 텐데 네. 저는 이거 그 노란봉투법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쪼개고 쪼개서 온갖 하청업체랑 다 교섭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떤 비유가 떠올랐냐면 사실은 제 몸은 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코에서 뭐 콧물이 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이게 처방받고 약 먹잖아요. 그럼 이비인후과 의사가 당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콧물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내가 쭉 해보니까 뭐 여기 부비동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처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야 앞으로 너 몸이 좀 아프든지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가면 안 돼. 내과도 가야 하고 외과도 가야 되고 흉부외과도 가야 되고 안과도 가야 되고 뭐 이비인후과 당연히 가야 되고 뭐 정형외과도 가고 호흡기내과 가고 다 다니면서 그 의사들한테 하나씩 다 처방을 받아서야만이 비로소 너는 약을 먹고 너에 대해서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나라에서 강제하면 이러다가 사람 잡아요. 사람 죽어요. 그런데 약간 기업들이 지금 느끼는 위기감이 야 지금 임금협상을 마치 모든 병원에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처방 좀 받아봐야 네가 약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차의 경우에 지금 1차 협력사가 300곳이래요. 그런데 이제 2,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8,500개. 8,500곳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2,420곳. 예.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1,430곳. 하나오션은 1,334곳이랍니다. 자, 이게 이 원청 노조가 있고 이제 이를테면 현대차로 따지면 현대차에 노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의 전장이라고 해서 뭐 무슨 뭐 제어기 이런 거는 또 전자장비 들어가는 주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부품을 한 회사에서 다 못 만드니까 그 회사도 1차 하청업체가 다시 2, 3차한테 또 하청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네. 물고 하청을 해야 자동차 한 대라는 종합 예술품이 탄생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현대자동차 너희 회사에 있는 노조뿐 아니라 1차 하청업체든 그 밑에 또 꼬리에 문 2차 하청업체든 또 꼬리에 꼬리를 문 3차 하청업체든 거기서도 손 들고 저희는요 현대자동차랑 직접 교섭하고 싶어요. 저희의 여러 가지 이 노사가의 조건은 현대자동차가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어디 꿈꾸다 들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얘네랑 교섭해. 이거를 잘못하면 극단적으로는 8,000개 이상의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번 법이에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이게 이제 오늘 뉴스가 되는 이유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이미 통과가 돼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나 의결이 필요 없고 그냥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시행령의 그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이 뭐냐? 그건 이겁니다. 가령 현대차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뭐 1차, 2차, 3차 하청 협력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구매 협력체가 있는데 아무튼 뭉뚱그려서 8,500개가 이제 있다고 헤아려 봤을 때 가령 자동차 유리를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 아마 그 공급업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협력업체가 10곳이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교섭 창구 단일화
라는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은 같은 유리를 공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한 사람만 와. 이게 교섭 창구 단일화예요. 근데 이번에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번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아니라 교섭 단위 분리를 하는데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게 31가지 조건이나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 작업 방식, 노동 강도, 임금 체계, 근무 시간 31가지 교섭 단위에 요만큼이라도 다르면 다 그걸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500개 그 협력체 중에 31가지 조건이 똑같은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8,500가 다 다를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8,500개 그 협력체하고 다 교섭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시행령이 열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이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보태면 이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현대자동차 그 노조하고만 임단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노사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들은 그 하청업체 내에 있는 노사관계에서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이건 야 원청 원래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 하청업체든 다 손 들고 저 위에 현대자동차랑 협상하고 싶어요 하면 다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이걸 진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행령에서라도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상당히 좀 힘있게 해줘서 하청업체랑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묶어서 한 몇 군데랑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설마 하고 기다렸는데 웬걸 나온 거는 그것보다는 교섭 단위 분리. 이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단일화하기 싫어요. 저는 단일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다이다이로 맞다이 뜰 거예요. 현대차하고 그럼 현대차는 다 받아줘야 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걸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사보다 노측에 기울 수밖에 없고. 아니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협력업체 측에서 판단을 하겠지. 그게 원청기업 측에서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해 주겠냐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선배 제가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AI를 가동을 시켜갖고 8,500 기업 중에서 31개 규정이 똑같은 기업이 2개 이상 있을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1.67%래요. 그러니까 업무의 성질, 내용, 네. 작업 방식, 노동 강도, 임금 체계, 근무 시간 등등등등 31가지 경우 각 네. 경우마다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하다고 시행령에서 해버린 거잖아요. 네. 아니 일반 청춘 남녀가 만날 때도 31가지 조건을 가지고 서로 맞추면은 그 사람 결혼 절대 못 해요. 필요가 없죠 사실. 할 필요가 없지. 네, 31가지 조건을 맞추겠다 하는 인간하고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행령에 네. 전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면 31가지 조건 중에 뭐 7가지가 틀려야 된다든지 네, 네, 네. 뭐 그렇죠. 15가지가 틀려야 맞습니다.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라도 틀리면 교섭단체를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아까 네. 결혼 비유를 하셨으니까 결혼하는데 일단 혼수 요새 혼수 잘 안 해요. 혼수를 원래는 양가 사돈끼리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혼수를 자 사돈 바깥 사돈 안 사돈하고 따로따로 할 뿐 아니라 네. 그 밑에 아들, 딸, 그 밑에 조카, 그다음에 사돈, 이모, 사촌, 그렇지. 육촌당, 이모님, 오촌당수, 고모님, 이모부, 네, 고모부. 오촌당수, 어. 칠촌 그 위에까지 한 사람씩 다 만나서 혼수를 다 저희가 혼수 뭐 해드릴까? 금가락자 하면 되겠어요? 그럼 5천 만나서 세 분이서 세 분한테 이불하고 뭘 해드리면 된다고요? 나는 고기 열근. 고기 열건 해드릴까? 이거를 다 맞춰고 나야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청춘 남녀가 결혼하겠어요? 혼수하다가 다 끝나지. 근데 이제 근데 이거보다 좀 예. 100배쯤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좌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미국 영화 안 봐? 미국 영화 보면 이게 무슨 홍보사에서 가짜 내용을 맡았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메이저 클라이언트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데 이거는 고용 관계가 아닌 클라이언트까지도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원회사의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이 하청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1차 그 원청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야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는 계약 자유주의라서 기본적으로
고용까지도 아주 쉽게 you are fired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소위 그 근데 고용의 예, 유연성이 있는 데죠. 맞습니다. 예. 고용의 유연성이 있는 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직원 야 장원준 해고야 하면은 진짜로 회사에서 되치기 당해서 나 쪽으로 비유하세요. 저쪽은 아직도 구말리 같은 아직 정신인데. 가식이 어리니까. 인재가 군대 박은주 갔어요. 해고야. 박은주 해고야라고 말했을 때 회사가 정말로 저의 뭐 제가 막 엄청난 막 무슨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걸 잡아내지 않으면 예. 언간에서 그 저 소송을 가갖고는 직원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나오는 얘기가 네. 변호사들은 특히 이제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저 잘 이름도 몰랐던 8,500개 중에 뭐 3차 협력업체가 갑자기 와서 교섭 우리하고 이제 맞다 있어야 돼 하면 네. 일단 거기 응하기 전에 바로 소송을 걸 것이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저쪽을 교섭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또는 창구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면 예. 그 소송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신바람 나는 건 누구예요? 변호사들이지. 그러네요. 그래서 변호사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총괄 변협 회장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변호사들이 자기네들도 아니 그때 심지어 어떤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오는 변호사 한 분은 그 국회 나와서 피를 토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 이건도 분명히 변호사들 논할 거예요. 예. 변호사들 맞아요. 업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일 수주할 거리 엄청 대기업 특히 교섭을 하기 전에 소송부터 할 테니까. 소송부터 할 테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매일 그 거학횡재 서민 재앙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리는 사법 체계 개선 때문에도 피해자가 도둑 맞고 사기 맞았는데 이 피해했다고 가져가면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직접 수사하던 검찰을 좀 완전히 없었으니까 경찰은 이 소리 이렇게 놔두고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해를 입은 그 불쌍한 서민이 없는 돈 쪽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그거를 수사해서 자 이거 보세요. 저희가 변호사 돈 들여갖고 이렇게 수사해봤어요. 자 이 정도면 증거도 모아왔죠. 이거 수사 좀 해주세요. 이런 세상이 열린 거예요. 서민지향. 변호사들은 사실 땡큐. 이재명 총괄 변협 회장님께서 변호사들 이 일걸 이렇게 많이 늘려주시네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변호사들도 그러나 우리 이거 노땡큐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불쌍한 사람들까지 수임료 받으면서 해야 됩니까라고 정말 토로한단 말이에요. 대기업 수주받는 대기업한테 수임받는 변호사들 엄청 많아질 거예요. 이 노란 봉투 때문에도. 제가 과거에 이제 기아차의 경우에 기아차가 중간에 한번 망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기아차는 왜 망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경제를 모르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기아차가 옛날에 무슨 프라이드 차가 나왔었나요? 맞습니다. 프라이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차에서 무슨 크레도스라는 게 나왔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작은 차로만은 시장이 매출이 작기 때문에 큰 차를 여기도 해야 이제 살아남는다 해갖고 크레도스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노조에서 자동차 문이 커져서 노동자의 고통이 커진다라고 해갖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예. 그거를 김선홍 당시에 사장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선홍 회장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오너십이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짝짝꿍 그냥 그 좋게 노조하고 그냥 손잡고 가는 게 장땡이야 사는 식으로 경영해서 결국은 나중에 큰 철퇴를 맞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부품을 쪼이는 사람들이 문짝을 직접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짝은 뭐가 옮기냐? 로봇이 옮겨요. 그때도 이미 로봇이 옮기던 시대였는데 문짝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이 가중된다고 해갖고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 그거를 사장은 노조랑 잘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줬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망한다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노란봉투법도 많은 CEO들로 하여금 결국 노조와 타협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쟁의에 계속 시달리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국은 엄청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돈 많이 풀리는 거고. 예.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나라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야, 너 미쳤어? 너 투자한 거 있으면 빨리 꺼내와. 우리 딴 데 그러니까요. 가자.
노란 봉투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원래 왜 노란 봉투법이었습니까? 그때 어느 큰 파업이 있어서 엄청나게 폭력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손해배상 액수가 커질 것 같으니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서 하나씩 둘씩 돕는. 그래서 이거는 파업을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상한을 정해놓자. 불법 파업의 그 손해배상액을. 그래서 그걸 아주 예쁜 이름으로 노란 봉투법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봉급 봉투가 노란 봉투였어요. 예. 맞아요. 그거 이제 다 연결이 좀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원래 노란 봉투법 시작 이거.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의 상단을 정해놓자는 것만으로도 네. 그럼 이제 아무리 막 정말 법을 어기고 불법 과도한 파업을 해도 우리가 물 돈은 더 이상 리스크가 한정이 돼 있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작업장 점거나 폭력 행위가 유발될 게 되게 많을 거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본질에서 잠깐 밀리고 그거보다 이 원청 하청 모든 하청 업체와 다 임금 노사 협상을 하라는 법으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그 뭐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생겨서 이 노란 봉투법이 갖고 있는 원래 함의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요, 그 시행령 제가 잠깐만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2009년에 쌍용차에서 76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옥새 파업을 벌였었어요.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쌍용차.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심지어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저는 사진이 기억나는데 그 파업으로 인해서 그때 막 그 경찰차가 불났었나? 그 시위대들이 예. 볼트 너트를 막 네. 이 고무총으로 예. 네. 경찰을 향해서 날리고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네. 굉장히 폭력적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불타는 어떤 현장들이 제가 막 기억에 떠오르거든요. 네.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너네 폭력 시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47억 배상해라고 나온 거예요. 예. 그때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줬다라고 해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막 이런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정말 감성 조작에 휘둘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성 조작이다. 네, 예. 저는 정말 전형적인 감성 조작에 넘어가서 우리 노동자의 월급 그 얼마나 된다고 이 노란 봉투를 뺏어가는 저 나 사악한 국가 권력과 저 사악한 대기업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이쁜 이름이라고 노란 봉투법을 만들어서 그런 불법 아주 폭력 파업을 해도 어느 이상은 배상 안 하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 배보다 더 큰 배꼽이 생겨서 꼬리가 그래서 노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봉투법을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센 노란 봉투법 이렇게 바꿀까요? 센트럴 신노란 봉투법으로 바꿀까요? 아무튼 심각한 지금 이제 예. 이번 그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달라고 그러는데 단일화는커녕 그걸 오히려 분리해주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 그 이 파업과 무한 노사 협상의 늪에 네. 기업이 빠지게 될 것이다. 네. 저는 놀라운 게 우리 위대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5,000포인트 갈 것이다. 네. 막 그런 얘기하고 주식 사라 그러고 지난번에 무슨 누가 그랬습니까? 한은 총재가 그랬습니까? 금융위원장이 그랬습니까? 빚내서 주식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관계자 누가 했어요. 네, 예, 네, 예. 네. 근데 지금 지난 3분기에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지난해 동기보다 18%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지금 네. 주식 한국 증시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다 매다고 던지고 네. 나갔잖아요. 그것도 환율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던지고 달러 사 갖고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1월에서 9월 누적 20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해서 그러니까 누적이군요. 9월까지 3분기까지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잘 되고 주식이 이렇게 5,000포인트 간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는데 왜 지금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 경제지에서는 주로 노란봉투법 같은 일종의 그다음에 정년 연장, 주 4.5일제,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뭐 이런 종류의 그 좌편향된 깜빡이를 켜고 좌쪽 예.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그 무한 파업과 무한 협상이 늪에 빠지게 된 이 노란 봉투법 시행령 이걸 두고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기업의 발목을 잡아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또 기업은 졸면 죽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노조 편만 들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 환율 불안, 부동산 불안, 트럼프 관세, 엄청난 대미 투자 부담 외에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올려졌다. 네. 답답하고 좀 가슴이 좀 무겁습니다. 네. 진심으로. 이걸 또 하나 이게 노노 갈등도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질 수 있대요. 네, 노노 갈등 마치 그때 그 인국공 사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인천 국제 공사 국제공항 거기에 공사. 예.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준다 그럴 때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정규직이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 갈등이 지금 이게 원래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노조 입장에서는 다른 노조들이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것 때문에 노조들끼리도 이게 너무 잘게 잘라놓으니까 야 우리랑 같이 하자. 됐어. 우리가 너희랑 왜 하냐? 직접 받다 이들 건데 노노 갈등마저도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뭐 노사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이 경영진의 어떤 경영 부실을 핑계 댈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예. 노사 협상하느라고 네. 경영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 맞아. 이렇게 주주들한테 엉뚱한 핑계를 낼 수 있는 거리를 맞아요. 그럴 사실은 수도 정부가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예. 있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쪽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그러게요. 다 마이너스예요. 다 아니 마이너스. 5천 간다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팔비 틀어서 야 외국 투자 말고 국장에 투자라는 건가? 그렇지. 환율을 핑계로 이건 저만의 뇌피셜입니다만 네. 5천 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5천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작전 아니에요? 어느 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작전 아니냐고. 왜 저한테 이렇게 무리한 거를 답하라 그러십니까?